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땅값이 앞으로 엄청 오를 것이다.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청량리 주변을 좀 주목해 봐라라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그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참 잘 안 믿기죠. 여러분들은 주택시장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경기도의 토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용인에 가면 돈 1, 20억 가져가도 땅 못 삽니다. 예, 땅을 못 삽니다. 예, 땅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진풍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책적으로 누르고 있는 주택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에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제들,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는 아예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고, 거기에 지금 언론사들까지 뭐 침체된다, 앞으로 더 할 것이다 하니까 누가 집을 삽니까? 여하튼 간에 쭉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활동은 그래서 이렇게 뭐 경제 활동인 것보다는 사실 법률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경제 활동과 법률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아마 좀 법률이 좀 선행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대한 두 현상들이 있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법률이 우선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에 대한 토지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 이유도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대거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벌었을 때가 이 법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많이 벌었었거든요. 뭐 좀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었는데, 우리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관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면서 그때 그 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인구 50만 이상 시도지사는 도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시행령에 있었는지 법에 있었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법에서는 아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고, 시행령이 아마 50만이라고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하튼 간에 그게 법이 시행되면서 무슨 뜻이냐면, 인구 50만 이상 시도지사는 뉴타운 같은 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도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이 굉장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그럼 뭐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인데,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이거는 한번 법 조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되고, 요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조금 짧게 해놨어요. 짧게 해놓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 산업을 적정 배치, 균형 있는 발전, 그러니까는 서울, 경기, 인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진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본사라든지 뭐 공장 총량제, 그리고 뭐 과밀억제 부담금, 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들, 즉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진입을 막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부동산들 공부하셨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뭐 자연보전 권역,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많이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과밀억제 권역은 뭐냐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곳을 정비하는 곳이고, 이제 이런 곳을 이제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성장관리 권역은 뭐냐면은 좀 법을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지나치게 집중된 곳, 이제 과밀업체권에서 너무 많으니까는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포화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곳, 지나치게 집중된 곳에서 이전하는 곳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들에 대해서 자연 환경을 또 보존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커지게 되면은 지나치게 지금 산업이 집중되다 보면은 주변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자연 환경이 산업만 발전하면 뭐 합니까? 자연이 나빠지면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 미세먼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아무리 잘 살게 되면 뭐 합니까? 지금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다들 무슨 환자처럼 하고 다니던데 오늘 길거리 가다 보니까는 여하튼 간에 우리 옛날에는 아플 때 감기 걸릴 때 이럴 때만 이거 마스크 쓰지 않았나요? 지금 온 서울 시민 대한민국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환자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자연 보존 권역은 지나치게 집중된 곳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 뭐 상수원 보호 구역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도하게 진입을 막는 법이 지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강력 반발. 천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아까 수도권에 한정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도권에 한정된 곳은 서울시와 인천, 경기잖아요. 근데 천안은 충청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규제 해결해서 국가 경제 모델을 만들자.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하면은 굉장히 수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한테 이득이 되면은 이득이 되는 편에 쓰는 거죠. 항상 뭐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는 것도 지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쓰다 보니까 나눠진 거죠. 그냥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보수 쪽에 들어가는 거고 쥐가 집이 없고 못 살면은 이제 진보 쪽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진보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갑자기 또는 자기가 로또에 당첨돼갖고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그거 다시 사회에 헌납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나눠서 같이 잘 살자 이럴 사람이 있어요? 다시 그 사람 보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인연 같은 거를 보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느냐 되느냐 쪽에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라고 외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 것이고 그래도 집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있는 사람이 막 떨어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항상 자기의 위주이지 그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사상과 이념, 자기가 공부로 습득된 게 아니라 본인의 현재 위치에 따라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냥 자기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건 또 다른 얘기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디에 이득이 생기는 이런 법들이 나오면은 이득이 생기는 곳과 안 생기는 곳은 이렇게 대립을 하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 대전 MBC에서도 규제 완화 가속화가 우려된다. 그죠?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는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지역 반발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주택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법률적으로 막은 거고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양의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야를 주택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이렇게 무슨 되게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주택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뭐 건물, 수익형, 차익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다세대, 단독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라는 시장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양의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용인시, 군포, 의왕, 안산 일대 가격이 굉장히 앞으로 오를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되면은요, 이 지역이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계와 관련 있는 지역은 조금 침체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강 수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발이 돼서 한강물이 들어워질 수 있는 곳들, 여주, 이천, 하남은 산업단지 개발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한강 수계와 관련 없는 곳들은 굉장히 높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일단은 원산명 같은 경우 이제 120조를 돈을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에 들어서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산업에서 주력으로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겠죠. 자, 어느 정도냐면은요, 20만 원 농지가 100만 원 넘었고요. 이게 오늘 뉴스예요, 다. 10억 들고 와도 3월 5일 뉴스입니다. 10억 들고 와도 땅 못 사요. 10억 들고 와도요, 농지도 못 삽니다. 논 못 사요, 지금. 예, 이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토지 쪽들은 경기도 일대 아까 말씀드린 쪽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지만 무디스 경고 한국 경제 성장률 2.1% 지금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반전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가는 돈은 다 묶어놓고 돈을 풀어야 돼요. 청년 일자리와 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면 이 돈이 또 다른 문제, 주택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생활 SOC 정부 예산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하고, 조기 집행하는 사업비 자체가 308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누르는 것은 이런 돈들이 주택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다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것들. 인위적인 건데, 사실 이런 인위적인 게 풀리면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은 좀 상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데, 여기 잘못해서 구멍이 생기면은 진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굉장히 또 다른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런 조기 집행을 하는 부분들,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거 지금 정비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무디스의 경고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이렇게 지금 주택시장을 누르고 있을 때 나머지 그 SOC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집값 오를까봐 뭐 용산이라든지 뭐 지금 박우수 시장이 용산 개발 발표, 여의도 개발 발표 못했잖아요. 막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자제하라고 막 했었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집에 대한 어떤 돈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한 개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주택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대한 융통을 풀어놓았을 경우에는 이런 지금 발표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주택으로 가는 돈을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막 개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 개발 발표를 보더라도 이거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3월 5일 이제 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0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15개소 지역생활권 실행 계획, 그래가지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1년 있다가 앞으로 발표를 할 건데, 1년 있다 발표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완화 정책들에 힘입어가지고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막강한 파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뭐냐면,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용역 입찰 공고를 했는데, 무려 용역비만 하더라도 7억 5천이고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있다가
이 용역 발표가 하는데, 용역 발표를 하는데, 이 지금 용역 대상 지역들을 보시면은 좀 작지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서울시 보도자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용산구, 동대문구, 용산구, 후암 용산 지역생활권, 청량리 지역생활권을 아마 가장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양, 금호, 옥수, 월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학, 정릉, 홍제, 합정, 서교, 화곡,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이거 뭐 자막으로 좀 옆에 좀 잘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낙성대 일대, 노량진 일대, 목동 이 지역 생활권, 대림 지역, 천호 성내 지역 생활권 이 지역들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지역 중에서 청량리 여러분들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청량리가 앞으로 뭐 심하게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뭐 강북의 삼성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역의 파워보다 강북에 있어서는 강남의 삼성역의 파워보다는 훨씬 더 파워를 지닐 수 있는 교통망이라든지 입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 일대를 굉장히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서울시 이번에 그 철도 교통 계획에서도 보면은 청량리 쪽이 지금 모든 게 다 철도가 지나가는 도시 철도 계획에 보면은 모든 철도가 청량리를 지나가는 어떤 청량리가 모든 철도망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청량리는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택 외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5개 지금 서울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그 중에 있어서도 청량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고 65층 이런 게도 빌딩 숲으로 바뀌면서 청량리 상점벽해 이런 지금 기사까지도 오늘 뜨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서 경기도 땅값이랑 서울 같은 경우는 청량리 주변들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다음 편에는 청량리만 조금 더 깊이 파보고 저희 그 현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별도의 우리 현장 답사는 또 유튜브 제작을 하는 거 아마 저희 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엔 청량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청량리 주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현장까지 답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